네, 반갑습니다. 5월달 맑은 7일 특강입니다. 이번에 잡은 주제는 이제 척추와 허리 쪽인데, 일단 이 시작하기 전에 이 맑은 7일이 뭔가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어,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생활이 절제가 없어지잖아요. 과식할 때도 있고, 너무 잠을 안 자거나 너무 술을 먹거나 막 담배를 피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수련하다 보니까 그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또 어렵단 말이에요.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어, 마음 먹고 한 달에 7일은, 최소한 7일은 딱 정말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처럼 잘해보자,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한 달이 아니라 뭐 1년, 10년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그걸 하면 진짜 수행자지만, 또 일상생활 하다 보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중에 7일만이라도 그렇게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저 혼자 하려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이제 좀 사회적으로 공유하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했고, 1월 달부터, 올해 1월부터 했으니까 이번이 5번째입니다. 그,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하냐면,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1월 달, 2월 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보면 맑은 7일 해가지고 맨 처음에 했던 건데, 말씀드렸듯이 한 달 중에 일주일을 청정하게 생활한다. 그래서 모든 진행은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뿌리 민본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그냥 거기서 다 안내를 하는데, 3단계로 나눠서 해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첫 1일이고 앞으로 7일간 하는데, 이제 맑은 7일을 참여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1단계는 술, 담배, 설탕, 간식, 커피 끊고 하루에 15분 이상 수행. 요거를 딱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술, 담배가 좀 심하게 중독성이 있어서 힘든 분도 있겠지만, 일주일만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 그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2단계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이제 1일 일식을 하는 거죠.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간헐적 단식이죠. 3단계는 거기 더해가지고 이제 간식까지 겸하고, 아니면 보조적으로 뭐 커피 관장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이런 걸 제가, 저도 뭐 많이 해봤고 지도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거를 꼭 뭐 1, 2, 3단계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수행이 있거나 자기가 해보고 싶은 어떤 치료법이나 뭐 있으면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통합해가지고 하면 돼요. 요지는 뭐냐, 뭐 기계적으로 뭐 1, 2, 3단계를 나눠서 뭐 그걸 꼭 따라야 된다가 아니고, 요지는 각자가 자기가 수행자처럼 청정하게 생활하는 계율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지키면서 그걸 서로 이제 공유해서 격려하면서 해보자, 이런 취지죠. 도반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도반을 해서 공유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 취지고, 또 음식에 대한 게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뭐 운동이나 명상 얘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몸에 들어가는 나쁜 걸 끊는 거, 그게 지금 핵심으로 돼 있죠. 술, 담배, 설탕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안 먹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이게 정말로 건강을 망치는 핵심적인 주범이고, 설탕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설탕보다 더 나쁜 게, 저번 4월 달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하이 프룩토스 콘 시럽. 그게 가장 나쁜 물질입니다.
그게 설탕보다 더 싸가지고 온갖 식재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과당이라는 거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주로 너무 많이 먹는 거, 나쁜 거, 오염된 걸 먹는 거 그게 대한민국의 경우 그게 이제 대부분 병의 원인이 되는데 나쁜 음식을 무절제하게 많이 먹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제가 추천하고 일일일식은 하루 한 끼는 너무 힘들면 그냥 간헐적 단식만 해도 돼요.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에 밥 먹는 시간이 8시간 이내이다. 16시간을 공복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6시간을 17, 18 이렇게 늘려나갈수록 더 강한 간헐적 단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음식 절제를 하는데 나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 별표 써놨지만 음식 절제를 통해 개인 건강과 더불어 굶고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되자 이런 뜻이고 4월 달에 제가 당뇨를 했고 요거는 지금 제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당뇨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많이 다뤘어요. 제이슨 펑 박사의 책을 소개했는데 거기 이제 단식에 대한 설명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4월 달에 했고 그래서 매달 이렇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안내를 설명을 해드려요.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맑은 치료 시작하고 또 이번 달에는 이제 허리와 척추로 잡았죠. 쟁반과 물병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 수련 들어오신 분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쟁반이 골반이고 물병이 상체고 그래서 골반이 움직여야지 상체가 가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건데 이건 이따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진행하냐면 정성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당연히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고 이분이 서울대 교수님 의사신데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한테 진료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척추, 허리, 요통, 목 이런 쪽에 아주 전문가셔가지고 그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유튜브에 굉장히 자료를 많이 올려놓으셨고 책을 쓰셨어요. 제가 이번 달 주제를 이제 이걸로 잡으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걸 내가 좀 철저히 이해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책을 제가 이렇게 다 세 권을 구입했어요. 백년 허리 1권, 2권, 백년 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 백년 허리 1, 2권 하고 백년 운동 세 권을 다 읽었는데 지금 백년 운동까지 다 다루려고 그랬는데 약간 내용이 좀 달라서 오늘은 주로 운동보다는 허리 척추 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정성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은 엄청난 대가에다가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굉장히 박식하잖아요. 그거를 제 나름대로 그냥 핵심이라고 느껴지는 거, 그거를 요약해서 가장 충실하게 교수님 뜻에 그 메시지에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그거를 소개해드린 다음에 태극권을 해왔던 제가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이걸 책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또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이게 태극권하고 어떤 게 통하고 어떤 게 안 통하는구나, 뭐가 다르구나 많이 느꼈고 그럼 이제 뭐가 맞고 틀리냐의 관점이 아니고 서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정확히 뭔지를 제 느낌을 제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교수님이 그 굉장히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의 통증을 이제 해소시켜 주고 치료를 하시니까 좋은 거 아주 아주 좋은 일이고 그래서 그 본인의 그
지식과 경험을 책으로 다 녹여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아주 좋아요. 이 교수님의 요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허리 통증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전부 책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허리 통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이게 90, 93% 대부분의 경우는 디스크 손상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단순한 말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디스크 손상 때문에 허리 통증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손상이라는 거는 회복을 하고 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근육이 뭉쳤나 보다 하고 막 근육을 마사지 해주고 하는데 그런 거는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거나 결과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손상이라는 거는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손상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운동을 해가지고 더 움직이면은 손상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거에 대한 주의를 계속 주고 있어요, 교수님은. 그래서 보통 뭐 막 어디가 뭉쳤다거나 뭐 근육이 놀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근육이 딱 굳어져. 그러면은 그거는 그 관절을 움직이면 더 다치기 때문에 몸에서 일부러 몸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몸의 방어 기제라는 거죠. 통증도 마찬가지로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은 막, 아, 이놈의 통증 막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통증이 우리 몸을 지켜준다는 거죠. 더 다칠 수 있는 동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파서 못하게 만든다. 굳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 93% 거의 대부분 디스크 손상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근데 그럼 그 디스크가 뭐냐? 디스크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 종판, 섬유륜, 수핵. 종판, 섬유륜, 수핵 이렇게 돼 있는데 물방석이라고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물방석. 아주 적절한 비유죠. 방석 속에 물을 꽉 채워놨어. 굉장히 이제 말랑말랑한데도 탄성이 있잖아요. 그, 그 탄성, 그 질긴 거, 그거는 이제 섬유륜, 섬유로 돼 있으니까 질기잖아요. 질긴 애가 버텨주고 말랑말랑한 건 안에 속에 수핵이라고 하는 젤리가 이제 버텨,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충격을 흡수하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잖아요. 충격 흡수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얘네가 쿠션처럼 흡수해준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디스크 손상 때문에 대부분의 요통이 온다라고 말하면 섬유륜이나 수핵이나 종판에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섬유륜과 종판과 수핵, 요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게 디스크의 구성 요소기 때문에. 자, 그래서 허리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강한 압박을 가하거나 아니면 약한 압박이라도 반복해서 가하거나 그러니까 강한 거를 한 번 가해 그래도 손상이 와요. 근데 약한 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가하거나 계속 반복을 해 그래도 손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손상이 오느냐? 그 실제로 이 죽은 사체 그 동물의 그 척추를 가지고 막 실험을 해봤대요. 척추 꺼내가지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압박 가해보고 해봤는데 척추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압박을 가했더니 어, 후방 섬유 요건 이제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구부린 상태에서 압박 가하는 거랑 편 상태에서 압박 가하는 거랑 손상되는 부위가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강한 압박이 한 번 왔을 때 그 다치기 쉬운 곳은 종판, 아까 위아래로 있는 그 판이 깨지기 쉽고 구부린 상태에서 압박이 왔을 때는 이제 섬유륜이 찢어지는 거 그게 발생을 잘한다. 여기서 벌써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강한 일회성 강한 압박을 피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피해야겠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그 강한 압박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책에도 나오는데 지우개를 들다가 디스크가 터진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우개를 드는데 디스크가 터지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 지우개의 무게가 강한 압박을 줬다가 아니고 약한 압박이 반복되면서 약해진 상태였는데 그 낙타의 등을 정말로 부러뜨리는 마지막 그 지푸라기였던 거예요. 그게 탁 가해지니까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한 압박의 지속이나 반복을 피해야 된다. 그게 교훈이 되겠죠. 그건 뭐냐? 나쁜 동작을 계속하거나 나쁜 자세가 지속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나쁜 운동, 나쁜 자세. 그게 핵심이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동일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자세로는 오래 있어도 그런 데도 괜찮겠지만 특히 나쁜 자세로 오래 있는 거 이게 약한 압박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자세로 사무실에 앉아서 아니면 뭐 연구실에 앉아서 한 달씩 뭐 일을 했어. 그때 이제 디스크가 오는 거죠.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그래서 이런 뭐 후방 섬유륜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아니면 종판이 손상되거나 이런 게 아주 흔한 그 허리 문제고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뭐 전방 전위증, 후방 관절증 이런 것들도 쭉 있어요.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섬유륜이 찢어진다. 요걸 한번 보시죠. 이게 거의 뭐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 그림이 핵심적인 건데 제가 그 컴퓨터를 썩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조잡하게 그려요. 이런 걸 좀 발표 자료를 쓰니까 약간 부끄러운 것도 있는데 이게 근데 핵심을 나타내고 있어. 자, 뭐냐? 왼쪽을 보시면 지금 아이고 왼쪽을 보시면 어, 나무 짝대기를 잡아서 꺾었어. 꺾었더니 지금 사람으로 치면 그 코가 왼쪽에 있고 엉덩이가 오른쪽에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왼쪽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꺾었어.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저 자세거든요. 저거를 했더니 터졌어. 그럼 어디가 터지겠어요? 당연히 그 뒤쪽이 터지겠죠. 그 나무를 잡고 부러뜨린다 생각하면 구부렸는데 안쪽이 터지진 않잖아요. 바깥쪽이 터졌어요. 저게 디스크라는 거. 저거. 그러면은 아까 이걸 돌아가면은 이 구조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앞으로 구부러지면은 앞쪽의 섬유류는 눌리고 내부에 있던 수액은 뒤로 밀려나갈 거 아니에요. 앞쪽 압력이 커지니까. 그러면 뒤쪽이 늘어나고 열리죠. 이때 너무 많이 늘어나면 섬유륜이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다가 더 심해지면 다 찢어져 가지고 속에 있던 수액이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게 이제 찢어지는 거랑 디스크 탈출이랑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응, 후보 칠보 다 빵도 좀, 이거 건드지 털 마세요. 지금 아이고 잠깐 이거 건드지 해야 돼. 마. 당신이 지금 털 회복 중인데. 할래. 응, 자, 그 유튜브에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서 왼쪽이 이제 정성근 교수님의 이론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가 마치 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과학적인 어떤 통일된 견해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의사마다 또 다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허리가 왜 다치느냐 이것도 다 달라. 그래서 왼쪽에 이 얘기를 하는 건 정성근 교수님의 이론이고 윌리엄스라는 더 옛날 더 과거에 어마어마한 권위자였어요 이 사람도. 왜냐하면 의학 교과서에까지 실릴 정도로 허리 쪽 권위자였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또 반대예요.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이 아니라 뒤로 구부리는 동작 때문에 손상이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반대란 말이에요. 정반대. 이 두 대가가 말하는 게 정반대. 지금은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구부리면은 저 방식으로 뒤로 구부렸을 때 마찬가지로 뒤에 그 압박이 와가지고 손상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화면이 안 보입니다. 지금 화면 공유 안 됐나요? 잠깐만요. 네. 네, 그래서 왼쪽이 정성근 교수님의 주장이고 오른쪽이 윌리엄스 그분의 주장인데 보시면 어, 통증은 같은 손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디스크에 손상이 왔어. 근데 원인을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정성훈 교수님 앞으로 구부려서 그렇다. 윌리엄스 뒤로 구부려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서로 제시하는 요법이 그 해답이 정반대죠. 정성훈 교수님은 그러면 허리를 자꾸 뒤로 구부려 줘야지만 허리가 좋아진다. 윌리엄스는 이제 앞으로 구부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정성훈 교수님은 본인 책에서 그 윌리엄스 이론을 엄청 비판하죠. 틀렸다고 비판하는데 그 저는 뭐 누가 틀렸는지 만지는 저는 판단하기 어렵고 그냥 다만 아마도 정성훈 교수님이 후대에 나왔고 더 최근에 임상을 갖고 있으니까 더 뭐랄까 더 적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정성훈 교수님 이론을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럼 요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이 바로 정성훈 교수님이 얘기하는 허리에 손상이 오는 원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그 아까처럼 앞으로 숙이면서 뒤에 있는 뒤쪽 섬유륜이 찢어져서 그렇게 손상이 오거나 종판이 손상이 오거나 종판은 근데 주로 수직적인 압력 때문에 온다고 많이 그랬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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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흔한 그 요통이고 그 다음에 찢어진 걸 떠나서 속에 있던 수액이 밖으로 밀려 나왔어. 이게 디스크 탈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섬유륜이 찢어지는 거는 요통을 일으키고 디스크성 요통이라고 그러는데 디스크 탈출은 방사통을 일으켜요. 방사통. 통증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방사통은 좌골신경통이라고도 해요. 좌골신경통. 근데 예전에는 이제 엉덩이랑 다리하고 막 이쪽이 아프니까 좌골 쪽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좌골신경통이라 불렀는데 나중에 연구를 하면서 알아낸 게 그거가 엉덩이랑 다리랑 뭐 종아리랑 관계가 없고 허리에 디스크가 탈출돼 가지고 신경 뿌리에 문제를 일으켰더니 허리랑 전혀 관계없는 그 아랫 부위에서 통증이 오더라. 이걸 발견한 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디스크가 탈출했어. 그죠? 탈출해가지고 뒤에 수액 뒤에 지금 척수가 흘러가잖아요. 여기 뒤에 구멍이 있잖아요. 우리 척추의 뒤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속으로 척수가 지나가니까 신경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신경이 엄청 중요하죠. 그 끊어지면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몸을 통제하는 그 신경 뿌리가 지나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디스크가 탈출해서 신경 뿌리를 눌렀어. 근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인데도 디스크가 탈출된 상태에서 살고 있어. 이런 경우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낸 게 뭐냐면은 디스크가 탈출해서 신경을 건드리는 것만 가지고 통증이 오는 게 아니고 그걸 건드렸더니 염증이 발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오더라. 이걸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또 발견하는 게 그 수액이 탈출해가지고 신경 뿌리에 묻으면 굉장히 이제 그 여기 나오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몸에서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갖고
바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더 이상 손상이 올 수 없도록 어마어마한 통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탈출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염증이 통증을 일으키더라. 이거를 알아낸 거죠. 그다음에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있는데 협착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을 때 척추 사이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 이걸 협착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협착이라는 용어는 이게 아니고 그 척추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 관이 좁아졌다 이거를 협착증이라고 불러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줄어드는 것도 어떤 문제일 수 있죠. 근데 의학적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이잖아요. 관. 척추관이 좁아진다 해서 협착이라 그러면 척추관을 얘기하는 건데 척추관 속에도 이제 신경 척수가 지나가는데 이게 좁아지면 간헐적 파행이라는 게 와요. 그러니까 섬유륜이 찢어지면 요통, 디스크 탈출이 오면 방사통, 척추관 협착증이 오면 간헐적 파행 이렇게 오는데 간헐적 파행이라는 게 간헐적으로 파행이 온다.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더 못 걷겠어. 쉬어야 돼. 아파. 다시 또 걸어야 돼. 걷고 또 아파. 쉬어야 돼. 그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방사통, 디스크 탈출도 염증이 없으면 통증이 없다 그랬잖아요. 협착증도 협착만 왔다고 해서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도 발견해요. 그래서 정성원 교수님은 뭐를 이제 결론을 내리냐면 협착 자체가 그러니까 또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협착이 오고 전혀 통증 없고 괜찮은 사람들도 몸을 살펴봤더니 협착이 와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협착이 왔는데도 17.5%만 통증을 느끼더라. 이걸 발견한 거죠. 그럼 이제 정성 교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좁아지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고 좁아진 상태에서 디스크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20대 때 급성 요통, 흔히 말해서 뭐 하다 아주 삐끗했다. 삐끗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낫잖아요. 그런 요통이 있고 3, 40대는 이제 디스크성 요통이 많이 오죠. 그러면 찢어지는 거, 섬유륜이 찢어지는 거. 그다음에 50대, 60대는 방사통, 이제 디스크가 탈출한 거. 근데 디스크 탈출의 원인은 아니, 방사통의 원인은 탈출로 인한 염증이라는 거. 그리고 7, 80대 가면 이제 걷다가 오래 못 걷고 막 쉬고 이런 거 있죠. 간헐적 파행이 오는데 그거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거지만 더 정확하게는 그거로 인한 디스크 손상 때문에 온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윌리엄스 박사는 당연히 또 자기 이론에 맞게 운동을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런 운동들을 정성훈 교수님은 엄청 비판합니다. 굿바이 윌리엄스라는 항목까지 둬가지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앞으로 구부리는 운동을 하지 말아요. 앞으로 구부리면 왼쪽 그림처럼 터진다. 앞으로 구부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보니까 뭐 윌리엄스 운동도 있고 맥켄지 신전 운동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뭐 맥길 운동인가 이런 것도 있고 맥길 빅3 이런 것도 있고 다 있는데 하여튼 정성훈 교수님은 이 모든 운동들을 검토하면서 항상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는 동작,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뒤쪽 섬유륜이 찢어지는 압력을 가하지 않는 동작, 그걸 굉장히 중시해요. 그런 관점으로 모든 운동들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낫는가? 디스크 탈출이 와서 염증을 일으키면 방사통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놀랍게도 놔두면 낫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제가 아주 교수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꼭 뭐 병원에 가서 뭘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필요하면 수술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수술은 뭐 다 필요 없다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는
현대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고 뭐 스테로이드로 염증을 좀 가라앉힐 필요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도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저 문제가 생긴 원인, 어, 저게 생긴 원인이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허리에 가한 압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제거하는 거. 어떻게 제거하느냐. 그거는 바른 자세와 바른 동작이. 그거 그 나쁜 자세와 나쁜 동작 안 해. 바른 자세와 바른 동작 해. 그렇게 하고 놔두면 낫는다. 그렇게 하고 놔두면. 그래서 이거 뭐 동물 실험이나 뭐 사람에 대한 임상 관찰을 해봤더니 디스크가 탈출해서 신경뿌리 염증이 생겼더니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나아요. 이거는 그 염증을 일으킨 게 탈출한 수액이란 말이에요. 수액이 삐져나와가지고 신경뿌리랑 접촉하면서 생겼는데 그 수액 탈출된 물질, 그 세포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사멸할 거예요. 사멸해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염증도 낫는다 이렇게 돼 있고 하지만 뭐 물론 너무 심하면 뭐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걸 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염증은 6개월이 지나면 낫는다라고 돼 있고 탈출한 디스크 자체는 한 1, 2년 두니까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서양에서 탈출한 디스크를 발견하고 수술로 제거했더니 통증이 사라지더라 이 발견을 하고 나서 탈출한 디스크는 수술해서 잘라낸다라는 것이 정석이 돼버려요. 그게 주류 이론이자 그 가장 올바른 치료법으로 자리 잡아버렸기 때문에 정성 교수님 그걸 비판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놔뒀더니 치유되는 거를 간과했다. 그 말하는 겁니다. 한 1, 2년 놔두고 바른 자세, 바른 동작하고 나쁜 자세, 나쁜 동작 안 하고 놔두니까 탈출한 디스크까지도 회복이 되더라. 이겁니다. 염증은 한 6개월 지나니까 사라지고 디스크 탈출한 것까지 한 1, 2년 놔두니까 다 정상으로 회복되더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건 하지만 상처난 디스크는 이미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한 1년 반이나 걸려야지 다시 붙는데 자연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붙긴 붙는데 1년 반, 2년씩 걸리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약해진 상태에서 한 번만 잘못하면 찢는 데는 1.5초 1.5초면 충분하다. 한 번만 딱 잘못하면 다시 터진다 이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잘 아물다가 터지고 아물다 터지고 자꾸 이게 반복되면은 완전히 고질적으로 너무 치료하기 어려워서 평생 가는 엄청난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건데 그 좌골신경통이라는 건 좌골과 관계가 없고 허리에 디스크가 탈출하면서 생긴 통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허리 쪽 그 신경 뿌리가 워낙 그 엉덩이, 허벅지, 뭐 종아리, 발 이런 데서 오는 감각 신경이 다 통과하기 때문에 다 모이기 때문에 거기 염증이 생겨놓으니까 그 허리와 관계없이 그 아래쪽 신체 부위들이 아픈 거죠. 배측 신경절이라는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뭐 너무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굉장히 특수한 기관이 있어가지고 수액 탈출을 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그 기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몸이 더 이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기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흔히들 그 근육을 강화시켜서 그 허리가 나아진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정성훈 교수님 관점에 의하면 허리 어, 근육 강화 운동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요통은 운동으로 낫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손가락이나 어디 피부에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찢어졌어. 찢어져 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거 낫는 거 막 운동해서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찢어졌는데 이걸 계속 열어 이렇게 열면은 더 안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비유는 제가 만든 비유예요. 근데 적절한 것 같은데 이렇게 찢어졌는데 계속 이쪽으로 움직이면 계속 열릴 거 아니에요. 허리를 계속 앞으로 구부리면 계속 열린다는 거. 이렇게 열면 안 되고 허리를 뒤로 이렇게 하면 뒤로 이쪽으로 해주면 이게 붙을 거 아니에요. 붙은 상태로 계속 유지해주면 잘 아물 거 아니에요. 그 얘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이거 찢어졌는데 막 많이 운동해가지고 이게 낫는다.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근육이 강해진다고 찢어진 게 낫는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동으로 허리가 낫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 많이 비판을 해요. 많이 비판을 하고. 근데 그래도 유일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은 걷기 아니면 뛰기 정도가 약간씩 자극을 주면서 거기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치유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는 있는데, 근데 막 보통 사람들이 뭐 허리 아프니까 갑자기 막 윗몸 일으키기 하고 막 몸 상체 들고 막 이런 걸 하면은 그것은 디스크 손상의 회복과는 무관하다. 아직 나아가서 악화시킬 위험성이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이렇게 자세가 딱 나올 때 허리가 둥글게 굽어지죠. 앞으로 굽어지죠. 그리고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둥글게 굽었는데 압력까지 가해져. 그거가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둥글게 굽어지는 것도 안 좋아. 근데 압력이 가해지는 건 더 안 좋아. 그렇게 됩니다. 그 정성문 교수님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요추 전만이에요. 요추 전만. 요추가 앞으로 휘어 있다. 그거를 그거를 항상 강조를 해요. 그걸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디스크가 보호된다. 그렇게 해야만 디스크가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추 후만 뒤로 굽게 되는 모든 동작들을 굉장히 비판을 해요. 물론 단서가 달려 있어요. 허리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저런 운동 다 해도 됩니다. 교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윗몸 일으키는 나쁜 운동이냐? 나쁜 운동이 아니죠. 디스크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해도 돼요. 근데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후방 섬유륜이 찢어진 거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수액 탈출까지도 잘못하면 생길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 그리고 스쿼트를 할 때도 아주 깊은 스쿼트를 들어가면 요추 전만이 깨지면서 요추 후만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요추 전만에서 후만으로 바뀌고 전만에서 후만 요거를 이제 엉덩이 윙크라고 부르더라고요. 눈을 깜빡거리는 것처럼 윙크한다 해서 그것도 나쁘다. 그래서 디스크 손상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위험한 것이고 디스크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물론 이런 운동을 다 해도 됩니다. 자, 근육을 강화하는 건 물론 좋죠. 근데 손상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상이 있으면 나쁜 자세나 각도나 특히 압력이 가해지는 거 피해야 된다. 그리고 손상이 이제 아물면 가장 강조하는 근육이 첫 번째가 엉덩이고 두 번째가 활배근. 이건 교수님의 이론이에요. 가장 우리가 단련해야 될 것. 1번 엉덩이, 2번 활배근. 그리고 그 100년 운동 책을 보면 10인가 다 나열돼 있어요. 이렇게 가장 중점을 둬서 단련해야 될 근육들을 우선순위를 다 나열했어요. 근데 1번이 하여튼 엉덩이고 2번이 활배근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이거 아시죠? 활배근은 여기 뒤에 등에 붙어 있는 그 이렇게 턱걸이 하면은 튀어나오는 그 근육 있잖아요. 굉장히 큰 근육인데 그 두 근육을 단련해 단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성비 훈련에 비해서 몸의 건강적 효과가 가장 좋은 곳이 요두 개다 이 얘기를 하고 손상이 없으면 뭐 모든 운동 다 해도 되죠. 뭐 윗몸 일으키기 해도 되고 뭐 복근 단련, 뭐 허리 운동 막 다 해도 됩니다. 요 요 자세죠. 이제 굴곡 앞으로 구부린 거 굴곡이고 뒤로 구부린 거 이게 신전입니다. 그래서 정성 교수님은 굴곡은 나쁘다, 신전은 좋다. 명확해요. 디스크 손상이 없으면 굴곡 운동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신전했을 때 자연스러운 요추 전만 하여튼 요추 전만을 엄청 강조해. 요추 전만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유지해야만 그 허리 통증이 낫는다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안적천이라는 그 말을 이제 만드셨죠. 말을 만들어서 앞으로 구부리는 거에 대해서 안 구부리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꼭 구부려야 되면 적게 구부려. 근데 또 꼭 구부려야 되면 천천히 구부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구부리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 요통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 직립보행을 하니까 인간이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한다. 서가지고 걸으니까 척추가 막 이렇게 서서 걸으니까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S자 곡선을 만들어내 가지고 요추 전만, 흉추 후만, 경추 전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전만이 생겼어요. 요추 전만이 생겨 놓으니까 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그 압력을 받으니까 수직으로 압력을 받으니까 허리 통증이 생긴다. 허리 통증이 생긴다. 그래서 요통은 인간만이 겪는 직립보행의 결과다. 내지는 저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네발 짐승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디스크 탈출. 개 20%가 디스크 탈출이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고, 근데 개들은 뭐 디스크 탈출이 있어도 아프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결국 막 걷지도 못하고 다리를 못 쓰게 되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만 네발 짐승들도 다 이런 문제들을 겪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요 부분이. 그래서 정성훈 교수님의 얘기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직립보행을 했기 때문에 요추전만이 왔고 요추전만은 그 직립보행으로 인한 어떤 통증의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요추전만이 통증의 원인이 됐고 그 요추전만은 직립보행 때문에 왔다. 그러므로 인간이 직립보행했으니까 그 요추전만으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것은 숙명이고 저주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교수님은 반대하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요추전만이 있다고 해서 통증이 오는 게 아니다. 봐라. 요추전만이 없는 네발 짐승들도 통증이 있지 않냐. 이 논리예요. 이 논리. 그러면 유추할 수 있겠죠. 전만이건 후만이건 그것 때문에 수직이건 그것 때문에 허리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다. 직립보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 그렇게 결론 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좀 실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정성분 교수님이 추천하는 자세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 견해가 이거랑 같진 않아요. 저는 태국학적 관점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정성훈 교수님이 말하는 당당한 가슴법이라는 거는 자기 제 영상 보여드릴게요. 가슴을 이렇게 쭉 펴라는 거예요. 가슴을 펴가지고 지금 뒤에 견갑골이 서로 닿을 정도로 이렇게 확실히 펴라는 거예요. 쫙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턱을 치켜들어. 턱을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걸어 다닐 때도 그렇게 걸어 다니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렇게 하고 앉을 때는 무릎이 앉았을 때 무릎이 이쪽이 고관절이고 이쪽이 무릎이면 무릎이 이렇게 낮게 와요. 이게 무릎이 높아지면 여기 전만이 깨지기 쉽잖아요. 허리가 이렇게 휘어야 되는데 허리가 얘가 자꾸 높아질수록 허리가 뒤로 휘를 거 아니에요. 전만을 유지하려면 무릎을 낮추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요추 전만이 이루어지기 쉽다.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전만이 되는데 그 사이에다 딱 쿠션을 하나 놔주면은 더 전만이 잘 되니까 그것도 좋다. 이렇게 돼 있고
스쿼트를 할 때도 반드시 엉덩이를 뒤로 빼라. 뒤로 뺀 스쿼트를 해가지고 추천을 추천하는 운동 중에 엉덩이 뺀 스쿼트를 많이 추천하세요. 이게 엉덩이 근육 강화하는데 아주 좋기 때문에 엉덩이 뺀 스쿼트를 강조하십니다. 근데 태국권은 제가 맨날 가르치는 게 엉덩이 넣은 스쿼트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랑 정반대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하나가 맞고 틀리다가 아니고 디스크 손상이 있는 사람은 정 교수님 말하는 대로 엉덩이 뺀 스쿼트를 하거나 스쿼트 반만 가고 멈춰야 되고 디스크 손상이 없고 운동을 해도 되는 사람은 깊이 내려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누울 때는 어떻게 눕느냐? 보통 우리가 뭐 허리 아프면 딱딱한 데서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교수님은 그것도 반대하고 적당히 푹신한 매트리스. 너무 푹신하면 허리가 꺼져버리니까 그건 안 좋고 적당히 푹신한데 허리에 척추에 굴곡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매트리스가 좋고 그리고 옆으로 눕는 별로 안 좋다 그래요. 옆으로 누우려면 여기 옆으로 누우면 또 허리가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울 거면 허리에다 베개를 하나 대고 더 좋은 거는 이제 바로 눕는 건데 바로 누웠을 때도 허리에다가 베개를 하나 넣어주면 요추 전만이 또 커지잖아요. 그런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제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주장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저는 일단 책 보면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고 특히 그 태극공원을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이 비교하면서 보는 게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교수님이 그러면 요추 전만을 깨는 동작들 나쁘다 그러면 태극권에서 얘기하는 몸 자세랑 다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태극권이 틀렸단 말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줬어요. 그리고 되게 유익했어요. 되게 유익했고 일단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정성문 교수님의 그 진단과 그 처방 이런 게 문제의 원인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주 제가 존중합니다. 아주 훌륭하시고 특히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그 사람이 무슨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그분이 교수님이 사람들 실제로 많이 치료했잖아요. 허리 아픈 사람들 많이 고쳐줬으면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할 만한 내용이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교수님의 이론이 적용되는 구체적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앞으로 숙이는 거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뒤쪽 섬유륜에 손상이 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런 동작을 하거나 압박을 가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100% 교수님의 권유대로 그 처방을 따라가지고 실천하면 그것이 적절하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그 태극권에서 말하는 아니면 다른 온갖 운동들을 해도 되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차이점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거는 다시 또 슬라이드 보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교수님하고 저하고 저는 태국권을 얘기하는 건데 저하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교수님은 허리가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태국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허리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거는 훈련하다 보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처음부터 태극권의 주제는 아니에요. 태극권의 주제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하는 점이 있다가 또 안 통하는 점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척추의 바른 형태는 뭘까?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성균 교수님에 의하면 그리고 사실 뭐 대부분의 의사들이나 대부분의 현대의학 그렇게 말하죠. 경추 전만, 흉추 후만, 요추 전만 이렇게 S자 물결 치듯이 돼 있잖아요. 그것이 바른 형태다. 그죠?
물론 이제 윌리엄스 박사 같은 경우는 요추 전만은 나쁜 거고 요추 후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어쨌든 어쨌든 다른 형태라는 것에 대한 이론이 있잖아요. 요추 전만이 바르다 아니면 요추 후만이 바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추 전만이 맞을까 후만이 맞을까?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그래도 정 교수님이 더 최신 이론을 가지고 임상을 가지고 전만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도 치유했고 계속 데이터도 검증하면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엄청난 유튜브 팔로워가 있는데 이분이 더 맞겠지 뭐 이 정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요추 전만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태극권에서는 요추 전만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태극권은 오히려 요추가 일자에 가깝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휘어 있는 게 아니라 펴주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일자가 됐어. 그러면 전만이 있고 후만이 있고 일자가 있어. 그러면은 전만이 맞다면 일자랑 후만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제가 말하는 태극권하고 이런 허리 통증 의학하고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척추의 바른 형태라는 것은 없다예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무게를 들어 올렸고 잘 안 보이지만 대체로 그 요추 전만을 요추 전만 지키고 이렇게 그 교수님 말하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같죠. 물론 턱은 굉장히 당겼네. 턱은 내밀어야 돼. 물론 이제 턱을 내미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 하는 거죠. 뭐 역도 선수가 힘 쓰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자, 보세요. 그러면 전만이 맞는가?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이거 뭐야? 보니까 후만인데 앞으로 휘었잖아요. 허리가 숙었죠. 레슬링 선수들 얼마나 힘이 좋아. 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사람 지금 다 후만이잖아요. 요추 허리 보세요. 뒤로 톡 튀어나와 있잖아. 다 후만돼 있죠. 잠깐 뭐 후만은 틀린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다른 형태가 뭐고 그거 아닌가 틀렸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순간 관점이 너무 협소해진다니까. 요추 전만이라는 건 언제 맞냐? 언제 맞냐? 정 교수님이 말하는 디스크 손상이 있을 때 그 치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형태가 바르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척추의 바른 형태는 전만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 다 바른 형태가 아닌 게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른 형태는 없다. 그 상황에 척추가 적절하고 힘차게 움직여주는 게 가장 바른 형태다. 모든 형태가 다 바른 형태인 거예요. 이런 것도 척추 뭐 달리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척추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 다르게 생겼고. 그것도 완전한 전만이죠. 앞으로 몸을 구부리면서 던지고 있죠.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전만이죠. 이것도 이제 후만. 자, 그러니까 약간 저랑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수님은 이제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그 전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고 저는 그런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그 맥락을 벗어나 가지고 전만만 옳고 후만은 틀렸고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너무 협소해진다는 거죠. 관점이. 그건 옳지가 않고 뱀을 보세요. 이게 아나콘다 뱀이잖아요. 지금 악어를 감아가지고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뱀한테 가가지고 뱀은 척추 하나로 이루어진 동물 아니에요. 저 뱀한테 가서 척추 발을 형태가 뭐냐 물어보면 뱀이 뭐라 그러겠어요. 뱀은 또아리 틀고 있을 때도 있고 기어갈 때도 있고 휘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뭐 커브 틀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고개를 들었다가 앞으로 쏘기도 하고 아니면 저렇게 먹이를 감아가지고 막 쪼기도 하고 다 하는 척추가 무궁무진하게 움직이면서 기능을 하잖아요. 저게 바로 형태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저거 뭐가 아니면 틀리고 이런 식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출 전만을 해가지고 디스크가 회복되고 충분히 강해졌으면 결국 인체 몸이라는 거는 저 뱀의 그 척추처럼
모든 동작을 강하고 힘차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척추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교수님은 원래 이제 본업이 그 아픈 사람들 치유하는 것부터 치유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체가 가진 저런 잠재력이나 힘, 원초성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태극권 관점을 이제 지금 계속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인체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느낄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공유합니다. 자, 지금 인도인 걸로 보여요. 인도인 걸로 보이는데 지금 오토바이죠. 머리에다 뭐 저기 쿠션을 하나 올려놨고 네 명이서 다섯 명이서 오토바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 머리 올리죠. 오토바이가 한 1, 200km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거 올렸죠 지금. 지금 두 손을 뗐어요. 머리 하나로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저 영상 처음 봤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정말 놀랐고 인체가 가진 힘이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고 그 지금 이제 허리에 대한 그 책들이 나오면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효용성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몸은 사실은 저 정도로 강하다는 거를 잊으면 안 되고 태국권은 사실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를 얘기하는 게 태국권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전만이라는 게 치유 목적으로는 물론 좋겠지만 그거가 그 맥락에서 자꾸 해석을 해야지 결국 저렇게 몸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되죠. 그리고 그 그래서 좀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지금부터 계속 태극권을 좀 더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임상이 있단 말이에요. 임상. 그래서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쌓고 그 이렇게 이론을 검증하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저는 너무 다른 얘기이고 그런 임상이 없잖아요. 제가 그냥 가르친 거, 제가 경험한 거, 제가 관찰한 거 이런 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좀 보강을 하고 싶어요. 저는 뭘 하고 싶냐면은 공개적으로 지금 말하는 건데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특히 그 의학계하고 태극권적인 운동을 했을 때 이것이 요통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거 임상 데이터를 만들고 이게 유익하다면 이건 정말 아주 대중적인 운동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게 좋죠. 좀 맥길 운동이니 뭐 아까 맥켄지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태극권은 그랑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른 운동을 하는 건데 그것이 만약에
유익하다면 그거는 뭐 의학계나 뭐 같이 협력해가지고 어, 그 효과를 검증하고 대중적으로 알리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고 또 다른 콜라보레이션도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저는 운동선수들하고 한번 협업을 해보고 싶어. 이 뭐냐면 이 체육관적인 운동을 했을 때 그 선수의 기량이 얼마나 향상되는가 그거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자들 가르쳤을 때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 태국권은 특수한 기능을 익히는 게 아니라 몸의 보편적 움직임에 대한 공부거든요. 몸의 보편적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무슨 운동을 하든 간에 적용이 돼요.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하는 거라 가지고 스포츠 쪽에서도 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런 식의 트레이닝을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 태극권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척추를 세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코어를 허실 분청을 해서 코어를 이용하는 거 또는 그리고 의식에 집중 훈련하는 거 이런 거 전부 스포츠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공개적으로 콜라보레이션 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자, 그 태국권적 접근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어, 굴신이죠. 굴신. 그 굴절 앞으로 구부리는 거, 신전 뒤로 구부리는 거. 자, 그러면 굴절 앞으로 구부리는 건 나쁘다 그랬죠. 신전 뒤로 구부리는 건 좋다 그랬죠. 근데 태국권은 굴신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굴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태국권은 개전 얘기를 해요. 개전. 그래서 현대의학은 굴절, 신전 이두법에 머무르고 있다. 그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국권은 보세요. 자, 이겁니다. 관절 뼈와 뼈가 만났어. 이 관절이잖아요. 그럼 이건 굴절, 그죠? 이건 신전. 그럼 굴절이냐 신전이냐 요 얘기만 하고 있는데 태국권은 이 얘기를 전혀 안 해. 이 얘기가 아니고 태국권은 뭔 얘기냐면 이 관절을 잘 보세요. 이 관절을 열 개자 개전 어떻게 열어주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전부 실체 실체 실체의 관점에 머물고 있어요. 실체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 교수님 책도 다 봤는데 모든 거를 예를 들면은 근육으로 다 환원시킨단 말이에요. 어디에 무슨 근육, 어디에 무슨 근육. 얘는 코어 근육, 얘는 강화했을 때 뭐가 좋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코어라는 거를 몇 개 근육으로 해석하는 거에 머물고 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코어를 물질로 보지 않고 기능으로 봅니다. 몸에서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것, 그게 코어고, 그걸 발휘할 때 어떤 근육이 작동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 뭐 연구하면 재미있겠지만 그 근육에 국한해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기능이거든요. 코어 근육으로서 복근을 강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코어 근육으로서 복근이 포함된 그 코어의 기능을 우리가 잘 수행하는 게 인체 삶에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 기능적 접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실체적 접근, 물질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기능적 접근을 하는 것, 그것이 또 태국권적이다 이 얘기고 특수한 보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상황, 요통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머물고 있다. 물론 뭐 이해가 되죠. 요통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치유하고자 한다. 그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태국권은 그게 아니라 척추를 포함한 인체의 보편적인 움직임과 강화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형과 무형 것도 있는데 현대의학은 유형에 머물고 있다. 유형, 형태. 전만이 좋냐 나쁘냐 뭐 이런 얘기 머물고 있죠. 근데 무형, 태국권 형태를 벗어나야지 왜 형태에 머물고 있어? 모든 형태가 다 좋은 형태가 될 수 있고 형태 속에 어떤 힘이 살아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좀 다른 얘기. 근데 접근이 좀 기존 현대의학적, 현대 스포츠적 접근하고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그 왼쪽이 우리 일반적인 성인들의 몸이에요. 굳어가지고 짝대기처럼 뻣뻣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부드럽게 만들어. 고무줄처럼 부들부들해졌어요. 근데 부드러우면 이게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대기는 딱딱하지만 부드러움이 없어. 근데 고무줄은 부드럽지만 견고함이 없어. 아, 이 두 성질을 합치면 어떨까 하면 이제 농구공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강한 탄성이 있잖아요. 몸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 그냥 음양이라는 건 기호란 말이에요. 기호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음이라 보고 이건 양이라 보고 자, 이거 두 개를 합쳤더니 음양이라는 아주 훌륭한 상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건데 그 교수님 책을 통해서 그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 있죠. 보세요. 뭐 강한 압박을 가하거나 약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하면 손상이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손상이 오고 어떤 사람은 왜 손상이 안 오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기우개만 들어도 디스크가 터지는데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를 들고 올라가도 허리가 멀쩡하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그거는 아마 그 교수님 책의 범위에 벗어난 얘기 같아요. 그건 몸의 어떤 퇴행의 정도, 노화의 정도 그런 거랑 연관이 된 것 같고 몸에서 그 이런 거죠. 몸이 만약에 이런 깍대기 상태로 딱딱하게 굳어 있어. 그럼 저기 압력 가하면 부러져 버리죠. 그리고 고무줄처럼 느슨하게 그 무기력해. 그러면 조금만 압력이 가해져 찢어져 버립니다. 근데 농구공처럼 몸이 아주 부드러우면서 강함, 강류 상제 그 상태를 이루었어. 그럼 저기는 아무리 압력이 가해져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몸을 저렇게 만들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그 좀 답답한 게 이 몸의 부드러움이라는 걸 대부분 이제 요가하는 분들도 많지만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하는데 관절을 막 늘리는 거 있잖아요. 다리를 막 찢고 앞으로 많이 숙이고 뭐 머리가 막 사타구니 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앞으로 들어갔다 뒤로 들어갔다 막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러니까 그것을 몸의 부드러움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다. 그 얘기고 몸의 부드러움이라는 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지금 저 사진이 녹슨 톱니바퀴들 아니에요. 저거를 돌리려고 그래.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안 돌아간단 말이죠. 뻑뻑하게 굳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깨끗하고 아주 초정밀한 기계가 있다고 치면 저거는 여기 아주 그 미세한 톱니 하나만 돌려도 저쪽에서 다른 톱니와 같이 호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서로 잘 돌아가. 돌리는데 아무 힘이 안 들어. 그죠? 부드러움이라는 건 태극권에서 말하는 부드러움 이런 거예요. 그 관절이 막 많이 찢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개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절을 자꾸 찢어가지고 많이 가동범위를 넓히는 건 관심 없어요. 저도 관심이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꽉 붙어가지고 서로 막 짓눌리고 삐뚤어지고 막 휘어 있고 굳어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떼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살살살살 움직일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태극권 훈련법입니다. 전혀 다르죠. 보통 운동들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그 척추의 변형 형태들, 뭐, 보시면 뭐, 저기, 거울에서 많이 본 사람이잖아, 이거. 휘어 있고, 앞, 그러니까, 보통 이제 3번 자세가 가장
흔한 것 같아요. 3번 자세가 중력이 계속 가해지는 게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렇게 엉덩이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고관절이 앞으로 이탈하는 거죠. 고관절이 앞으로 이탈하면 등은 자연스럽게 뒤로 눕게 되고 중심을 잡으려고 머리가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어깨는 올라갑니다. 저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형태로 굳어져요. 굳어져서 어, 유형, 무형 말씀드렸지만 유형, 유형보다 무형이 좋죠. 근데 유형 중에서도 그래도 좀 좋은 자세로 굳어지면 좋은데 나쁜 자세로 유형 형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굳어져 버려. 정말 너무 슬픈 얘기예요. 저 자세에서 못 벗어나.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만약에 디스크 손상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 정성훈 교수님의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태극권의 보편 원리로 얘기하자면 저 이렇게 굳어지고 휘어 있는 애들을 다 펴준단 말이에요. 땡겨내가지고 개전의 원리, 이완의 원리로 저걸 다시 바로잡아준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엄청 끔찍하잖아요. 이 척추 측만인데 현대의학은 측만에 대해서 원인을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원인을 모르고 치료 방법이 못을 박아가지고 금속 대에 봉을 넣어서 바로잡는 거 이 정도 아니면 뭐 교정기를 쓰는 거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임상을 안 해봐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지만 제 느낌과 제 추정으로는 태극권적 운동으로 이거를 뭐 개전하는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의학계의 콜라보레이션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저런 척추가 예를 들어 막 불신 운동만 한다고 쳐봐요. 유연성, 관절의 가동 범위만 넓히려 막 해. 이거보다 지금 저게 필요한 거는 머리랑 꼬리뼈랑 잡고 이렇게 당겨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 스스로 몸에서 그 힘을 발생시키는 것, 그리고 그 힘을 강화시키는 것, 그거를 훈련하는 것이 아마도 유익할 것으로 짐작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임상이 없어서 결론을 말 못하겠어요. 그렇다라고 제가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척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죠. 각각의 그 척추 마디마다 신경도 연결돼 있고, 어디에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협착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그 기관들이 약해지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는 그 인도에서 오토바이 드는 사람도 나왔지만, 제가 아프리카 활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 가면 자세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없어. 다 자세가 좋아요. 그 사람들 전부 어릴 때부터 저런 거 머리에 이고 나르거든요. 배낭도 없어요. 그냥 머리에 이고 다 날라요. 그러면 저거, 저거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야, 저거 그 굉장히 예민하고 약한 관절인 경추에 손상이 오고, 뭐, 저 무게가 지속되면 종판이 깨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저렇게 하면서 인체가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충분히 저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체는. 다만 우리 현대 사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평균적인 성인한테 저거 하라 그러면 바로 디스크 오죠. 그거는 서로 너무 조건이 다르잖아요. 이미 우리 현대 사회 현대인들의 몸은 너무 약해져 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탈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탈된 거를 아주 점진적이고 부작용 없이 정상적인 강함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 정상적인 강함, 그 원초적인 인체가 가진 힘이라는 거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저거 물통이 굉장히 무거워요. 저런 걸 그냥 저 삐쩍 마른 그 소녀가 들고 다녀요.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물 이고 집에 갖다 놓고 저걸 매일 한다고 쳐보죠. 그러면 저게 근데 물론 과도하면 이제 디스크나 뭐 손상이 오겠지만 저게 인체가 훈련을 했을 때는 오토바이를 들 정도까지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 사진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도 지금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해보세요. 지금 척추를 이렇게 의자에서 척추를 떼가지고 바르게 편 다음에 내 머리에 저 물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어떠한 정렬의 이탈도 용납이 안 돼요. 내가
턱을 내민다? 바로 목뼈 부러져요. 내가 뭐 허리를 꺾는다? 바로 부러집니다. 정확하게 아주 엄청난 무게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위로 밀어 올리고 있어. 그 느낌을 만들면 자 핵심이 그걸 위로 밀어 올리고 있어. 그걸 만들었을 때 척추의 정렬이 이루어져요. 그때 나타나는 형태가 바른 형태인 거예요. 그 바른 형태라는 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고정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바르다가 아니고 바른 힘이 흐르기 시작하면 그때 바른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조건에서 힘이 흐르면 다른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바른 형태가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 머리에 굉장히 무거운 게 있다고 했을 때 머리와 목과 가슴과 허리와 골반과 고관절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이냐. 그때 그 위치시키는 것이 가장 바른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앉을 때도 그렇고 특히 서서도 똑같고 특히 걸을 때 제가 걷는 법에 대한 강의도 좋아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걷는 법도 핵심은 뭐냐면 저런 식으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뭔가 있어. 그리고 내가 머리를 밀어 올려. 그러면은 척추가 아주 그 편안하게 펴져요. 쭉 펼쳐지면서 굉장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걷는 것이 바른 걸음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육체 노동이라는 게 거의 사라진 시대니까 그 저런 경험도 없죠. 그냥 의자에 이렇게 푹 꺼져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뭐 핸드폰 보는 게 자세, 그게 바른 자세가 됐잖아요. 바른 자세.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을 이렇게 펴라. 이게 태극권이고. 아, 근데 그러면 제가 말하는 그런 펴주는 운동이라는 게 뭐 태극권이 좀 특이한 괴상한 아니면 특수한 어떤 운동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 어떤 머리에 뭐 뭔가 이고 있는 걸 펴봐라라고 하는 게 특이한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계속 강조하지만 그것은 인체뿐이 아니라 모든 신체, 몸, 동물을 포함한 신체의 보편적 움직임이에요. 기지개를 딱 펼 때 얘네가 지금 관절의 가동 범위를 최대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척추 사이사이 마디를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동작이 제가 말한 개전, 관절살이 늘리는 동작,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물통을 쥐는 그 소녀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밀어 올리면서 척추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잠에서 깨서 이렇게 기지개를 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켠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개전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인간에게 스포츠라는 개념이나 의학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보편적이고 원초적 움직이란 말이에요. 움직임이잖아요. 그거의 원리를 가져온 게 태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 이미 말씀드렸어요. 정성근 교수님의 논리는 타당한 특수한 맥락이 있죠. 디스크 손상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는 아주 뛰어난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맥락을 벗어나서 이해하면 안 되고 인체 자체는 그런 뭐 우주 전만만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난 힘을 가진 잠재력을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하는 공부를 하자. 그 공부로서 이제 저는 태극권을 해왔고 지금 여러 가지 그 태극권 하면서 제가 느끼고 얻은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현대인들에게 너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인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번 달은 이제 허리 척추로 잡았고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뭐 강의가 좋았다거나 뭐 감동했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너가 하는 말 동의할 수 없다고 뭐든지 말씀해 보시죠. 네,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어떤 파일을 보내주셨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별 말씀 없으신 거죠? 그, 저기,
오늘 강의도 참 좋았고요. 예, 저 네. 조현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 아, 조현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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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 하신 거 참 좋았고요. 네, 그, 특히 지난번에 저기 대한연에서 하신 그 태극권 입문 강의, 네네. 예,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제가 아까 선생님께서 뭐 강의가 좋았다거나 이런 말씀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예, 네, 꼭 이 말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예, 건데, 예, 예, 제가 예. 그 여러 군데에서 좋은 강의를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예. 제가 들은 강의 중에서 선생님께서 그 대한연에서 하신 태극권 입문 강의가 정말 제일 좋았던 강의 같아요. 아유,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좀 계속해서 선생님 강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제가 듣고 싶은 말이 저런 말이에요. 네. 다른 분들. 아니, 농담이고 감사드리고요.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일자 허리인데 전만을 만들기 위해 너무 노력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모든 형태를 다 만들 수 있는 허리가 제일 좋은 허리예요. 만약에 일자 상태에서 딱 굳어져 버렸으면 그것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만에서 굳어져도 안 좋은 거고, 후만에서 굳어져도 안 좋은 거고, 일자에서 굳어져도 안 좋은 거고, 몸은 물처럼 항상 유동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플러스 허리의 유동성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들을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죠. 몸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 그러면 마칠까요? 네. 맑은 7일을 시작하는 거니까 이 7일 동안 각자 좀 수행자적인 어떤 삶을 살아보겠다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단체 공개 방에다가 나는 뭐 이번 수행의 중점은 뭘로 할래 이런 거 공유해가지고 서로 좀 알리고 공유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강의를 마련해 볼게요. 뭐 원하시는 어떤 주제 있으면 뭐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 김민성 선생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네. 개인적으로 허리 디스크 탈출로 진단받고 척추 전문 병원에서 디스크 시술 권유 받았었는데 아주 심한 정도로 걷기 힘들었는데 정성훈 교수님 책 보고 따라해서 지금은 문제 없네요. 그렇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주류 의학에서는 그냥 디스크 잘라내는 것, 그게 수술법, 그게 해답이 돼 있는데 정성훈 교수님이 그럴 필요 없다. 놔둬도 낫는다. 나쁜 자세, 나쁜 운동 하지 마라. 그거 해서 지금 나오셨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런 면에서 교수님 참 훌륭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